내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5월입니다. 그리고 호어 책방도 저희가 독자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옆에서 상당히 좀 거슬리네요. 책방지기 은재호입니다. 독자님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지호님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호책방의 책방지기 조이네입니다. 저 또한 시청자님의 마음 굉장히 한자락을 산만하네요. 차지하고 싶은 책방지기 김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계절에 청소년 문학이 좋다는 거는 많은 독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책도 좋은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어린이 책을 꼽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주목을 내가 모두 받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선정한 책은 몬스터 차이드입니다. 몬스터가 등장하고요. 심지어 어린이가 몬스터로 변신합니다. 어린이 시청자님 여러분 모두 마음에 혹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는 몬스터 차이드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병에 걸리면 몬스터로 변해요. 진짜 괴물로 변하거든요. 이 주인공 하인이는 그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잠깐 정신을 놓으면 괴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괴물로 변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하니까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증상이 일어나려고 하면 무조건 약을 먹어 그거를 늦추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괴물로 변신하는 것이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이 반응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자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괴물로 바뀌었을 때 막 정신이 다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털로 덮이고 신체의 뭐 점프 능력, 달리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향상되는 거잖아요. 사실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괴물 같아라고 하니까 그동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괴물로 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화를 내고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가라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바로 영인님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다. 하지만 이 책은 아동문고이기 때문에 성인에게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반성을 하시라. 어린이들에겐 그렇지만 저에게는 인격의 문제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몬스터 차일드 책은 제 주변에 있는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추천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중학교. 저 네. 이거 읽으면서 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걸 읽다 울고 있으니까 도대체 엄마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거냐면서 와서 물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중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중학생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읽으시는 좋은 책이라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기소영의 친구들이라는 책은요, 되게 얇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내용을 되게 잘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제목에 있는 소영이는 사실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죽는 장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같은 반인 채린이 같은 경우에는 소영이가 부반장이었고 채린이가 반장이었는데 부반장으로 계속 한 학기를 같이 있었던 이 친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난처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굉장히 당연한 거다.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걸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영이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상실감이나 슬픔을 굉장히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 갑작스럽게 친구를 잃었을 때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실, 그 슬픔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누군가를 상실한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작품이라서 청소년들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르치는 청소년들이랑 정말 같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소설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들 방금 복식으로 말한 그렇지만 엔딩 요정이 있죠. 스스로 그럼요. 진. 그럼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나라는 우주라는 단편 소설집인데요. 환타지 소설이고요. 총 5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유아 작가의 푸른 머리카락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딱 이름을 봤더니 그 남유아 작가 이름이 2번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신 이모티콘 필터를 먼저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차례차례 읽어야지 했는데 3, 2, 1. 계속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단편집이 계속 뭔 소리야? 단편집이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 되게 고르타게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작품집들이 다 서로 다른 개성으로 너무 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독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소설은 제일 처음에 실린 길상효 작가의 내가 좋아서라는 이제 소설입니다.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판타지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이 내가 좋아서라는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설정은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본인에게 만약에 정수리에서 어떤 식물이 난다면 말이죠. 꼭 정수리여야 되나요? 좀 비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 그루를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요. 옆에서 이렇게 놔도 되고요. 옆에서 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떤 식물이 자라면 좋을 것 같은지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영희님은 어떤 게 잘할 것 같나요? 전 두릅을 한 3그루 정도 심어보고 싶은데 아니, 제가 채식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에 나는 그 식물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가장 맛있고 비싼 건 두릅이에요. 하지만 제 비용을 들여 사기 너무 비싸기 때문에 3그루 정도 심으면 제가 2개 먹고 반려인을 하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편집자님 두릅 3그루 심어주시고요. 자, 이내님은 뭐가 자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에 심을 줄 알았으면 다른 걸 얘기할 거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CG를 해주실 줄 알았으면 예쁜 걸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생각해온 게 선인장이기 때문에 일단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요. 모양도 변하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호신용으로 누군가 날 공격할 때 이렇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봄꽃을 피우는 아이들만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화려한 꽃을 되게 열심히 피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강희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왜냐면 강희는 꽃이 자라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잡초가 자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그 풀향기를 즐기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희를 보면서 여기 있는 주인공이 왜 그러면 난 항상 봄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이 강의를 통해서 던지게 되는데, 그럼 이 소설을 읽는 저희도 이제 동시에 꼭 봄꽃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봄꽃 자리에 여러 가지 명사를 저희가 넣어보면서 우리에게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까? 내 삶이 꼭 편해야 될까?라는 것에 물음표만 뒤에 달아봐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안에 있는 단편집 중에서 이걸 중심으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님은 기소영의 친구들을 읽으면서 또 울었다고 했고, 또 영희님도 요즘에 동화책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누구나 어린 시절을 통과하지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근데 기억은 차곡차곡 쌓이지만 그것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시기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 동화책을 읽었을 때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이 마음의 기분과 느낌이 이런 것이었구나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눈물이 툭 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독서 루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